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입니다. 카인은 사람이 낳은 최초의 사람이었고 아벨은 최초로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카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농부인 카인은 먹을 수 있는 수확물을 하느님에게 바쳤습니다. 양치기인 동생 아벨은 하느님께서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 당시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움보다 정성을 더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겼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은 먹을 수 있는 수확물임에 먹을 수 없는 것을 바친 동생보다 더 좋은 제물을 바쳤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해 몹시 화가 났고 질투를 느낀 카인은 동생 아벨을 몰래 깨어내어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성서에도 나올 만큼 시기질투로 인한 공격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질투로 인한 공격은 예사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도 많습니다. 한 촉망받는 연구원이 열심히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표절이다라는 추문이 돌아 연구비가 삭감되어 절망했는데 그 추문의 출처를 알아보니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연. 오랜 준비 끝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사연. 직장에서 성과를 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로비를 했다는 등 악소문이 돌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연.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가족 간의 시기 질투로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공격이 심한 경우에는 직장을 잃게 되거나 내가 공들였던 것에서의 실패를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고 나 자신이 한없이 무너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나의 장점을 버리고 싶다고 하향 평준화 물결에 편승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끝없이 자존감이 하락하고 인간관계에 지쳐 세상 속에서 숨어버리고 싶어 사회와의 단절을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그렇게 방치만 하고 자포자기 하실 건가요? 그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였던 심리는 무엇일까요? 감정본색이란 책에서는 그 답은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와 관련해 상대가 더 뛰어남을 알아챘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작용을 상향비교라고 부르는데요. 상향비교로 자기평가가 저하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시기심을 느낀 후의 행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노력으로 대표되는 건설적인 행동,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등의 회피적인 행동, 마지막은 상대의 험담을 하는 등 파괴적 행동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건설적인 행동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회피라는 방법을 택하거나 상대의 험담을 하는 등 파괴적인 행동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나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불행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내가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를 하향비교라고 하는데요. 하향비교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며 안심하는 심리작용입니다. 하향비교로 자기평가가 즉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고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기심을 자극한 사람, 즉 나의 자기평가를 끌어내린 사람이 불행해지면 상처 입은 자존심이 치유되어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감정의 시속게임에 본의 아니게 몸을 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대단한 악마도 사이코패스도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시기심으로 인해 나를 고통받게 한 그들이 가장 기뻐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방치하고 쓰러져 그대로 계실 건가요? 그들이 가장 반기는 일은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 하면서 그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조반니 파피니는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길은 더 높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밑바닥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손상된 명예를 발판으로 해서 자신의 초상화를 더 아름답게 다듬고 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를 없앤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아를 완성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도 있지만 손자병법 우직지계에서는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 이완위리에 대해 말합니다. 근심 이역과 도전을 오히려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언뜻 전화위복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토인비는 불멸의 저작,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하며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이나 문명은 소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당해 어려움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만큼 못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져야 맞습니다. 그들이 시기 질투를 할 만큼 여러분들이 빛이 났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빛이 났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의 공격으로 인한 무너짐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자신을 한 단계, 두 단계 높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한층 더 자아를 완성해 나가고 더욱더 빛이 나는 존재가 되어 갈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나는 보석 같은 분들이니까요.